트럼프 관세로 미국 장기채 금리가 상승하였습니다. 도대체 연준은 언제 금리를 내릴까요? 이 영상을 보면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준의 1순위는 물가, 2순위는 실업률입니다. 코로나 직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 전개를 살펴보면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 폭발 소비가 시작됩니다. 코로나에 쌓였던 저축률이 가파르게 낮아집니다. 저축한 돈이 소비시장으로 빠져나갑니다. 저축한 돈을 다 소진하고 신용카드론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소비가 계속되고 물가가 치솟습니다. 소비가 폭발할 때는 모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의류 물가도 자동차 물가도 그 외의 모든 비필수적인 소비품의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연준이 등장했습니다. 2022년도부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려가기 시작합니다. 장기채 금리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물가가 잡혀가는데 금리는 고금리가 유지됩니다. 고금리 장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물가는 잡혔지만 소비 심리가 계속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인들의 자산은 대부분이 주택과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 이들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소비 심리도 꾸준히 올라갑니다. 연준은 물가 재상승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20년물 장기채 금리가 4%에서 5% 사이에서 횡보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됩니다. 물가가 잡힌 큰 이유는 미국인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자산은 주택입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을 멈추고 점진적으로 조정됩니다. 연준의 의도적인 통제 때문입니다. 주택 구매자가 주택을 사려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계속 해주다 보면 은행의 곳간이 바닥납니다. 은행은 나간 대출로 묶여있는 채권의 유동화가 필요합니다. 은행은 대출 채권을 모아서 MBS를 만들어 투자자에게 팔고 묶인 돈을 유동화시킵니다. 그런데 MBS의 최대 투자자가 연준입니다. 2023년부터 연준이 MBS를 대규모 팔아치우기 시작합니다. MBS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은행이 더 이상 유동화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니 주택구매자가 구매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주택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주택 가격이 내려오고 자연스럽게 임대료도 내려옵니다. 전체 물가의 30%를 차지하는 주거 물가가 빠르게 잡혀오기 시작합니다. 주거 물가가 빠르게 잡히니까 물가도 매월 0.1에서 0.4%씩 내려옵니다. 자산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소비 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의 소비 심리는 과거 역대급 위기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거 물가를 제외하면 사실 나머지 물가들은 대부분 1%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소비를 꺼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5년도 4월 물가 데이터를 보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되는 보험, 임대료, 의료비 등에 대한 물가는 오르지만 비필수적인 지출, 의류, 가전, 호텔, 여행들은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합니다. 물가가 내려오고 소비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연준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부터 금리를 동결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2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대공황 당시의 수준의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수입 평균 실효 관세율이 10%를 돌파합니다. 수입 평균 실효 관세율은 전체 수입액 대비 실제 정부가 부과해서 얻어낸 관세 수입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4월 5일부로 기본 관세, 4월 9일부로 상호 관세가 추가됩니다. 4월 물가가 떨어졌으니 관세 영향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관세는 도차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선저기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4월 5일, 4월 9일 이후부터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배에 실리기 시작한 것부터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에서 미국까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배로 컨테이너가 도착할 때까지 최소 12일에서 35일이 걸립니다. 5월 물가부터 관세의 영향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경제에서 수입산 제품과 서비스의 비중은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트럼프가 부과한 관세가 만들 수입 평균 실효 관세율이 평균 10%라고 가정하면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을 다음과 같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수입산 제품의 비중이 15%, 실효 관세율이 10%, 이걸 곱해보면 약 1.5%의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입하는 기업들이 관세 금액만큼 모두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는 3.8% 수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수준까지 물가가 회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수입 물가 상승분을 주거 물가 억제로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연준은 MBS 대규모 매도를 계속 지속할 것이고 주택 가격과 임대료는 계속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 물가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고 최근 주거 물가 하락이 매월 0.1에서 0.4%씩 물가를 내려주듯 관세로 물가가 크게 올라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금리는 오르지 않겠지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고금리 장기화 시나리오도 그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지금 경고음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도 5월 미국에서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미국의 실업률은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5월 실업률은 증가할 것입니다. 5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5월 실업률은 개인적으로 4.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 영향으로 마진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사람을 자르기 시작한 겁니다. 실업률 증가는 금융시장 내 숨겨진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미국인들은 막대한 대출을 늘리면서 투자와 소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론, 자동차 할부 대출, 모기지 대출, 모든 대출들의 연체율을 치솟게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가 연체로 이어지고 누적된 연체가 파산 건수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청산 파산 건수가 2022년도 대비 2배 이상씩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치솟는 실업률을 잡기 위해 금리를 내릴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할지 말입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는 6월 초 지표를 살펴봐야 됩니다. 6월 6일에 5월 실업률이 발표합니다. 6월 11일에 5월 물가가 발표됩니다. 관세로 인한 영향을 처음 확인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6월 18일에 연준은 금리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화하는 미국 경제 지표와 정책에 대한 아세안 패스의 실시간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아세안 패스의 유튜브 멤버십을, 변화하는 지표와 정책의 실적 수혜를 볼 기업을 찾고 아세안 패스의 분석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면 아세안 패스의 팬딩 멤버십을, 혼자 기업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빠르고 간편하게 기업의 실적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고 분석하고 싶다면 investing.com 프로 플러스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흐름을 읽고 현명하게 대응해 나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